아침에 일어나 허리띠를 잠그는데 예전보다 한 칸이 더 필요합니다. 분명 어제 과식한 것도 아닌데 친구들과 저녁 식사 한 번만 해도 체중이 1kg은 늘어난 것처럼 몸이 붓고 묵직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속이 개운하지 않고 변을 닦아도 잔변이 남은 듯 찝찝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배는 단단하게 차 있고 가스가 자주 올라옵니다. 양말을 신으려 허리를 숙이면 발끝 감각이 둔하고 차가워 저체온 증세가 반복됩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큰 병이 없어 보여도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장이 느려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내장 지방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 방법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장이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변화를 5일 안에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겨울 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물을 그냥 먹는 것과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73세의 이창훈 어르신도 지금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배는 단단했고 혈압은 145를 넘었으며 손발은 늘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그냥 먹지 않고 먹는 방법을 바꾸자 3주 만에 몸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가 몸에 좋다니까 국 끓여 먹고 김치 담가 먹고 나물로도 자주 먹어요. 맞습니다. 무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그냥 먹는 것과 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도록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단독으로는 절반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은 느려져 있고 혈관은 딱딱해져 있고 체온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이 막히면 염증 신호가 늘고 염증이 늘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관이 좁아지면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지방은 연료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배가 잘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채소를 잘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채소를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착용하게 하느냐입니다. 물을 국에 넣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 일부는 줄어들고 나물로 무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혈관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무가 아닙니다. 무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느냐입니다. 장을 먼저 움직이게 할 것인지, 체온을 올려 대사를 깨울 것인지, 나트륨을 빼서 혈관 압력을 낮출 것인지 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냥 먹는 무는 음식이지만 구조를 알고 활용하는 무는 전략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1년, 2년이 지나도 나는 왜 변함이 없을까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냥 두면 1년 뒤 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허리띠 한 칸이지만 1년 뒤에는 2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1년 뒤에는 변비약 없이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손발이 조금 차가운 정도지만 1년 뒤에는 혈압약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과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5일입니다. 5일은 기적의 기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최소 시간입니다. 장점막은 2에서 3일이면 반응합니다. 체온은 3에서 4일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은 5일째부터 흔들림이 줄어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5일을 시작하면 배가 단단한 느낌이 조금 풀리고 아침 붓기가 줄고 손끝 시림이 완화되고 화장실 시간이 일정해지는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몸은 지금보다 조금 더 무거워지고
혈관은 조금 더 딱딱해지고 지방은 조금 더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매일 나빠집니다. 반대로 회복도 그렇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5일이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미루지 마십시오. 5일은 부담이 아닙니다. 1년 뒤에 몸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몸은 각각 따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장이 느려지면 혈관이 먼저 영향을 받고 혈관이 약해지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 지방은 더 쉽게 쌓입니다. 먼저 장을 보겠습니다. 장이 느려지면 음식물이 오래 머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고이듯 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다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내 대학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장통과 시간이 젊은 층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이 느려지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잔변감이 생기고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점막에서 올라온 염증 신호는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혈액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염증이 반복되면 이 고무줄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 흐름이 둔해지며 손발 끝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끝이 차갑고 발끝이 저리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제 체온을 보겠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기초 대사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사가 줄어들면 지방은 연료로 쓰이지 못하고 저장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배는 점점 단단해지고 체중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관찰 연구에서도 고령층에서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복부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이 막히면 염증이 늘고 염증이 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약해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지방이 쌓입니다. 이 고리는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건드려서는 부족합니다. 장을 움직이면서 혈관을 보호하고 체온을 올리는 방향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연결 고리를 이해해야 왜 겨울물을 그냥 먹는 것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지 설명이 됩니다. 이 연결 고리가 무너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젊을 때보다 먹는 양은 줄었는데도 배가 나오는 이유는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다 보면 장을 밀어낼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장은 하수구처럼 흘러야 하는데 밀어낼 힘이 약해집니다. 그 사이 노폐물이 오래 머물고 더부룩함과 잔변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밤에 자주 깨고 깊이 못 자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장도 혈관도 수축합니다. 고무줄을 계속 당겨 놓으면 늘어나지 않듯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아침에 손이 붓고 머리가 맑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과 만성질환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은 꼭 필요하지만 일부는 장 운동을 느리게 하거나 미네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이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생활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다리의 활동이 줄어들면 장도 같이 느려집니다. 장은 움직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장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혈액순환도 줄어들고 체온도 떨어집니다. 배가 차갑고 단단해지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노화에 맞는 전략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젊을 때 방식으로 먹고 쉬고 움직이면 몸은 더 이상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난로에 불이 약해졌는데 장작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겹치면 장혈관 체온 고리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다섯 방향을 동시에 조정하면 고리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겨울무는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특정 재료와 만났을 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무사과입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장을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팩틴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먹으면 두툼해지듯 장 속에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무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장을 빗자루처럼 쓸어내립니다. 국내 관찰 연구에서도 식이섬유 섭취를 늘린 고령층에서 장통과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차있던 느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무생강입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체온을 올려 대사를 깨우는 것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거올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말초 혈류를 돕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기초 대사량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지방은 저장이 아니라 연료의 역할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무다시마입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나트륨을 조절하고 혈관 압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싸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과도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맞춰지면 혈관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혈압 수치의 흔들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 조합은 각각 다른 축을 움직입니다. 장, 체온, 혈관. 이 세 축이 동시에 반응해야 내장 지방이 줄어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해도 몸은 반응하지만 순서를 알고 적용하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73세의 이창훈 어르신은 처음 상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늘 단단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혈압은 140대를 오르내리고 손발은 겨울이 아니어도 차갑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체감이었습니다. 첫 5일은 무사과 조합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전 30분 무와 사과를 1대1로 갈아 드셨습니다. 3일째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이 일정해졌고 배가 덜 빵빵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5일째에는 잔변감이 줄고 아침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2주째부터는 무생강 조합을 더했습니다. 무와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여 아침과 저녁에 드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끝이 덜 시리고 양말을 신을 때 차가운 느낌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덜 찼다고도 했습니다. 혈압은 138에서 142 사이에서 130대 초반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무다시마 국을 저녁 식사에 포함했습니다. 소금은 최소화하고 다시마 감칠맛을 활용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혈압은 128에서 132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 붓기가 줄고 배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복부 둘레가 3cm 줄었습니다. 혈압은 120대 중반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약을 끊은 것이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한 번에 세 가지를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두고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장을 먼저 움직이고 체온을 올리고 혈관 압력을 조절하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이제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재료도 방향이 틀리면 효과는 절반입니다. 겨울무 조합은 얼마나, 언제,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기본 기준은 무 100g입니다. 손바닥 길이의 작은 무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11월부터 2월 사이 수확한 겨울무를 선택하십시오. 들어보았을 때 묵직하고 단단하며 껍질이 매끈한 것이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무 사과 조합입니다. 무 100g, 사과 100g을 준비합니다. 사과도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반 컵 정도를 넣고
믹서에 곱게 갈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장이 비어 있을 때 반응이 빠릅니다. 처음 5일은 이 조합을 우선 적용해 장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단단했던 분들은 3에서 4일째부터 가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무 생강 조합입니다. 무 100g, 생강은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약 10g이면 충분합니다.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약한 불로 끓입니다. 따뜻할 때 아침 또는 저녁에 드십시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저녁 이후 몸이 쉽게 식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공복에 속이 불편하면 식후로 옮기면 됩니다. 세 번째, 무 다시마 조합입니다. 무 100g, 손바닥 크기의 다시마 한 장 약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무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끓입니다. 소금은 최소화하십시오. 다시마 자체의 감칠맛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에 국처럼 드시면 나트륨 배출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를 하루에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5일은 무사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하루씩 번갈아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사과, 화요일은 생강, 수요일은 다시마 방식으로 순환시키면 장체온 혈관이 균형 있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일정한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5일은 시작이고 3주는 습관이 자리 잡는 시간이며 3개월이면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이 조합은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한 식재료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첫째,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사과에는 자연당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분은 사과 비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와 사과를 2대1로 조절하거나 사과 대신 당 함량이 낮은 배를 소량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혈당 수치를 며칠간 확인하면서 반응을 보십시오. 둘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입니다. 다시마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마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미역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신장 수치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던 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위가 예민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입니다. 생강은 공복에 과량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느껴지면 생강량을 줄이거나 반드시 식후에 드십시오. 매운맛이 강하게 느껴지면 이미 과한 것입니다. 넷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무다시마 조합을 시작한 뒤 혈압이 평소보다 낮게 나오면 양을 줄이고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술 전후이거나 담석,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개별 상황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심한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조합은 도구일 뿐 몸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을 시작하고 그 흐름을 3주 그리고 3개월까지 이어간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3개월 뒤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띠를 잠글 때 예전보다 한 칸이 덜 필요합니다. 배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잡힙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속이 시원하고 잔변감이 남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배가 가볍다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 발끝이 덜 차갑습니다. 겨울이 와도 손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잠에서 깰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아침 붓기가 줄어 얼굴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혈압 수치도 크게 출렁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병원에서 수치를 확인할 때 지난번보다 흔들림이 줄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체중이 극적으로 줄지 않더라도 복부 둘레가 줄어들고 옷맵시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달라지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내가 방향을 바꾸면 몸도 바뀐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매일 쌓입니다. 나빠질 때도 그랬고 회복할 때도 그렇습니다. 겨울무 한 덩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장이 움직이고 체온이 오르고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답을 줍니다. 오늘 시작하면 5일 뒤 첫 신호가 오고 3개월 뒤에는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사과, 생강, 다시마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이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 웰빙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에 어떤 조합부터 시작하실지도 남겨주십시오.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